뉴스 FM 조현주입니다. 우리 시대 다양한 분야의 명사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는 초대석 시간입니다. 공포, 전쟁, 재난, 무관심, 질병, 굶주림. 그 무엇으로부터 무슨 일이 있어도 아이들을 구하는 NGO단체. 우리에게는 신생아 모자뜨기로 더 친근한 빈곤 아동을 돕는 국제기구 세이브 더 칠드런인데요. 올해로 이 세이브 더 칠드런이 100주년이 됐습니다. 우리가 아이를 구하면 아이가 세상을 구한다는 그 100년의 믿음을 갖고 있는 세이브 더 칠드런 오준 이사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일찌감치 또 YTN 라디오 스튜디오에 찾아주셨어요. 미세먼지 많았는데 오시는 길 괜찮으셨어요? 네, 저는 대중교통으로 왔는데요. 오늘 미세먼지 많더라고요. 제가 네. 운전을 직접 할 때는 YTN 라디오를 많이 듣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YTN 라디오에 출연하게 돼서 아주 뜻깊은 날 같습니다. 또 이렇게 많이 그동안 또 들어주셨다고 하니까 저도 살짝 기분 좋기도 하고 부담도 되고 그런데 먼저 청취자 여러분들께는 또 오늘 처음이니까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Save the Children 이사장 오준입니다. 저는 그전에는 UN 대사를 했기 때문에 저를 전 UN 대사로 기억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데 현재는 Save the Children과 함께 일하고 또 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계신데 말씀하신 것처럼 청취자분들께는 전주 UN 대사로 더 익숙하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Save the Children의 이사장으로서 여러분들께 또 Save the Children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해주실 텐데 사실 외교관으로서 거의 40년 가까이 일을 하셨거든요. 다른 좋은 기회도 정말 많으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세이브 더 칠드런 이사장직을 맡게 되셨어요? 저는 이제 제가 대학 졸업하자마자 외교부에 들어가서 네. 쭉 일을 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직업을 가져보지 못했고 외교관으로 퇴직을 하면은 이제 사회에서 일하고 싶다. 그러니까 대학에서 강의를 한다든지 이런 사회단체들하고 한다든지 이런 거는 벌써부터 마음을 정했었고요. 네. 그런데 이제 왜 그럼 세이브 더 칠드런을 하게 됐냐 하는 부분은 사실은 세이브 더 칠드런 이외에 다른 단체들하고도 좀 일을 합니다. 특히 이제 장애인 관련한 단체들과 일을 하는데 네. 세이브 더 칠드런은 국제적으로도 제가 UN 대사를 할 때부터 많이 들었던 국제적으로도 가장 큰 NGO 중에 하나고 네. 또 가장 오래된 NGO이고 그래서 우리 미래 세대의 희망인 아동들을 구하는 일이 뜻깊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네. 아마도 앞서서 제가 설명해드린 우리가 아이를 구하면 아이가 세상을 구한다. 이 뜻에 이사장님이 많이 공감을 하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사실 세이브 더 칠드런 하면 저희가 딱 떠오르는 게 하나 있어요. 바로 신생아 모자뜨기. 거든요. 네. 이게 많은 분들이 이젠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떻게 시작하게 된 캠페인인가요? 신생아 모자뜨기는 사실 우리나라에서만 한 건 아니고 미국이나 영국 같은 해외에서도 이제 캡 니팅이라고 그래서 모자뜨기를 했는데 네. 우리나라에서 가장 성공을 했죠. 2007년에 시작한 이후 지금은 세이브 더 칠드런의 거의 대표적 브랜드처럼 성공을 했는데 네. 원래 그 취지는 이제 개도국에서는 그 많은 나라가 어린이를 애를 낳으면은 어떤 때 이제 조수가도 있잖아요. 미수가. 네. 그러면 인큐베이터에 넣어야 되는데 인큐베이터라는 건 사실 굉장히 비싼 의료 장비입니다. 네. 대부분의 개도국에서는 인큐베이터는 큰 병원에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지 않은 데서는 집에서 아기를 많이 낳고 또 그 아기가 미수가라든지 또는 너무 낮과 밤의 기온의 차이가 심한 지역에서는 그 아이를 말하자면 생존시키기 위해서 네. 따뜻하게 해주고 엄마의 이렇게 산모의 배 위에 올려서 그걸 칸가루 요법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도 해야 되거든요. 네. 이제 그럴 때 가장 핵심적인 게 아이의 체온입니다. 네. 그래서 체온을 높이기 위해서 모자를 씌우면 어린아이는 몸의 크기에 비해서 머리가 굉장히 크잖아요. 네. 그러니까 머리에서 온도가 많이 발산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모자를 씌우면 한 2도 정도 더 오른대요. 네. 그래서 그런 걸 착안해서 이제 영미 지역에서 처음에 이런 모자를 많이 만들어서 떠서 보내주자 한 건데 저희 한국에 들어와서 Save the Children Korea가 시작하면서 많은 분들의 호응이 있었습니다. 네.
저도 또 어렸을 때 열심히 이거 해서 보냈던 기억도 나고 오늘 이사장님 뵈면서 나도 다시 시작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었었거든요. 이렇게 전 세계에 있는 아이들을 살리는 게 바로 세이브 더 칠드런인데 또 창립 100주년에 대한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앞서서도 얘기를 해주셨지만 민간 NGO 단체 중에서 가장 오래됐다고요? 그렇죠. 원래 세이브 더 칠드런보다 먼저 시작한 적십자라든지 난민 구호기구 이런 게 있었는데 그 두 가지는 전부 다 지금은 정부 간 기구가 됐거든요. 네. 일종의. 그래서 세이브 더 칠드런은 1차 대전이 끝난 바로 다음 해인 1919년에 영국에서 에글랜타인 제비라는 여성분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민간 기구로 시작했고 지금도 민간 기구로 남아 있으니까 가장 오래된 민간 인도주의 구호 NGO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 한국에는 어떻게 들어오게 됐나요? 한국에는 물론 우리가 혜택을 받는 국가로서 들어왔죠. 그러니까 한국 전쟁 때 네. 우리가 뭐 고아도 구호 대상 그렇죠. 구호 대상이죠. 고아도 많이 생기고 우리가 그런 전쟁이나 이런 분쟁이 나면 어린이들이 제일 먼저 고통을 받고 피해를 보잖아요. 네. 어른들은 그래도 도망갈 수도 있고 피할 수도 있고 한데 어린이들은 부모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또 만약 부모가 불행히도 죽는다든지 하면 고아가 되고 고아들은 자기 자신의 생존 능력은 없잖아요. 네. 그래서 분쟁 지역에서의 이제 아동 구호가 원래 세이브 더 칠드런이 처음 생긴 의도이기도 하고 우리가 한국 전쟁 때 세이브 더 칠드런이 한국에 들어와서 우리나라 고아들이나 어린이들을 많이 도와줬죠. 그러다가 이제는 또 돕는 그런 활동까지 하고 있는 건데요. 100주년을 이제 기념해가지고 그리다 100가지 말상처라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요걸 보면서 정말 의외의 말들이 우리가 아이들한테 상처를 주고 있구나. 그리고 저도 어렸을 때 나도 부모님께 이런 말 되게 많이 들었었는데 라는 말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이사장님은 어떤 말들이 가장 기억에 좀 남으셨어요? 글쎄요. 사실 이제 저희가 100주년 기념으로 그런 100가지 말상처 이런 캠페인을 하는 거는 국제 세이브 더 칠드런 차원에서는 이제 100주년 캠페인이 그 분쟁으로부터 아이들을 구하자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아직도 세계에는 분쟁이 많고 전쟁도 많으니까 그런 캠페인을 하지만 우리나라만 놓고 볼 때는 이제 우리는 분쟁 지역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동들의 문제는 뭐 쉽게 말씀드리면 선진국형 아동 문제가 더 많습니다. 네. 즉 아동 학대라든지 아이들이 놀 권리가 있는데 놀지 못하고 뭐 공부만 해야 된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아동 학대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신체적인 학대만 있는 게 아니고 네. 그런 말을 가지고 하는 학대 그런 학대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정신적인 학대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100주년에 부각시켜 보겠다 해서 이제 그런 걸 한 거고요. 저는 특히 저도 뭐 과거에 애를 키웠죠. 네. 지금 큰 애들이 됐지만 네. 우리가 무심코 부모들이 아이들을 누가 비교하잖아요. 네. 너는 왜 그건 완전히 아빠 닮았구나. 왜 그런 짓 하니? 뭐 네. 한다든지. 네. 너네 형 봐. 형은 안 하는데 왜 너는 꼭 이렇게 하니?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를 이 말상처에 많이 지적했는데 네. 그게 참 저도 어린이였으니까 네. 어린이 입장에서 볼 때는 그랬었지 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나 어린이가를 거쳐서 어른이 되는 건데 네. 어른이 되면 또 무심코 던지는 말들이 있단 말이죠. 저는 보면서 당연한 걸 왜 물어 여러 번 말하게 하지 마. 네. 이게 사실 정말 어른 입장에서의 말이거든요. 네, 네. 아이들은 이해 안 가니까 자꾸 물어볼 수 있고 그렇죠. 뭔가 관심을 받고 싶어서라도 막 물어볼 수 있는데 왜 자꾸 물어? 한 번 말하면 못 알아들어? 이런 표현들 보면서 정말 어른이 반성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요. 너 공부 안 하면 저 사람처럼 된다. 네. 뭐 TV를 본다던가 이제 길거리 가다가 그런 얘기도 어른들이 많이 하시잖아요.
그 100가지 말 보면서 저는 내가 보면서 정말 이런 말이? 라고 해서 체크를 해보는데 정말 많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아마 이제 지금 방송을 듣는 많은 청취자분들께서도 그 포털 사이트에서 Save the Children 그리다 100가지 말이라는 걸 검색을 하시면 이 100가지 말 상처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내가 무심코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앞서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선진국형 아동학대가 많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 정말 많이 주는 편이잖아요. 네. 좀 부모들이 어떻게 하면 아이들한테 그런 거를 스트레스를 덜 주면서 그래도 또 공부를 아예 안 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실은 우리가 우리나라의 그 국가 발전에는 교육이 굉장히 중요했고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와 비교해 본다면요. 아프리카는 2015년이 되어서야 초등학교 취업률이 80%가 됐습니다. 그것도 한 15년간의 그 MDG라는 유엔의 밀레니엄 개발 계획 그걸 통해서 집중적으로 노력한 결과 원래 초등학교 취업률이 60%였는데 15년 만에 20%를 올려서 80%가 됐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1960년대에 1인당 국민소득이 100불도 안 됐을 때 대부분의 아프리카보다 우리가 국민소득이 낮았거든요. 네. 그때도 초등학교 취업률이 90%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건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는 그만치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교육에 비록 집안이 어렵고 잘 못 먹어도 학교는 꼭 보내야 된다 이런 생각이 강하셨던 거잖아요. 네. 그게 또 우리나라가 빠른 시간 안에 경제 발전을 이루고 민주화를 이룰 수 있는 데 있어서 하나의 원동력이 된 거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교육에 중점이 많이 부여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우리가 더 선진국에 가까워지면서 좀 더 포괄적인 좀 더 다양성 있는 그런 종합적인 인간으로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네.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놀 권리 이런 얘기를 하면 딴 분들이 그 좀 논리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저렇게 얘기하시나 보다 하는데 네. 그게 아니고요. 유엔 아동 권리 협약에 right to play 네. 놀 권리가 실제 있어요. 네. 그래서 아이들은 놀 권리가 있다 이렇게 인정해 준 거고 우리는 유엔 아동 권리 협약에 가입했으니까 네. 놀 권리를 인정 안 하면 위반하는 거예요.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을. 네. 네. 그래서 꼭 그런 놀 권리만을 생각해서만도 아니고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아이들 교육에 있어서도 우리 미래 세대인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야 되느냐에 대해서 공부를 넘어서 생각해야 되는 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잠깐 좀 딴지를 걸고 싶은데 이제 밖에 스텝에 이제 정보에 따르면 이사장님께서 무려 24살 때 외무고시 합격했다. 그러면 정말 어떻게 보면 공부만 하신 거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놀 권리를 좀 충분히 누리셨습니까? 저희 세대까지는 아직은요. 네. 물론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다 시험을 쳤어요. 네. 요새는 대학교 갈 때까지는 입학시험 안 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렇지만 저희 세대까지는 저는 어렸을 때는 좀 동네에 나가서 놀았고 항상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는 아침에 나가서 놀면은 저녁에 집에서 부를 때까지 안 들어갔습니다. 네. 밖에서 애들하고 놀고 네. 그렇게 살았는데 요즘은 다들 아파트에 사시고 그렇게 하긴 좀 어렵잖아요. 아이들도. 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저희 세대를 시작으로 해서 입시 경쟁, 심지어 입시 지옥이란 말까지 네. 사용되는 경쟁이 치열해지고 우리가 사회가 발전하면서 그런 입시의 부담을 아이들에게 덜어주려고 여러 가지 입시제도 개혁이나 노력을 했지만 네. 사실 형태만 바뀌었을 뿐이지 그 치열한 경쟁은 여전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우리 세대가 생각해봐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시 이 그리다 100가지 말상처로 좀 돌아가서 이 캠페인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좀 큰 반향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좀 기억에 남는 그런 반응이 있었을까요? 아까 조윤지 아나운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도 이런 말
하는데 또는 나도 이런 말 많이 들었는데 네. 하면서 이런 것이 상처를 줄 수 있구나 하는 그런 인식, 네. 그런 깨달음 그런 걸 이제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다 하는 그 자체가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게 왜냐하면, 하나의 또 시작. 네, 왜냐하면 저희 세이브 더 치드런이 뭐 사람들을 계몽하고 교육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우리 사회에 이러이러한 면도 우리 아동들, 우리의 미래 희망인 아동들을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면도 생각해 봅시다 하고 제안을 하는 거죠. 네,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저희가 그 100가지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꼭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끝으로 또 세이브 더 칠드런이 하고 있는 일 중에서 소개해주고 싶은 사업이 있으시다고요? 네,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해외에서는 저희는 사업의 한 60%는 해외에서 하는데 해외에서는 이제 아직도 아이들이 생존하고 보호받고 이제 그런 부분이 어려운 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데 치중하고요. 아까 신생아 모자뜨기라든지 또는 이제 백신을 맞으면은 살 수 있는데도 백신을 맞지 못해서 5살 전에 죽는 아이들이 세계에는 아직도 500만 명이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걸 도와준다든지 하는 거고 이제 우리나라는 보다 선진국형인 아동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아동 학대 문제라든지 또 가정 위탁이라든지 그다음에 제가 얘기한 노을 권리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는 이 아시아 국가들이 되게 그런데 과거 그 전통적인 마치 아이들을 부모의 소유물처럼 생각하는 그런 게 아직도 남아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사랑의 매는 없습니다. 저희가 그런 캠페인도 하고요. 아이를 때리면 안 된다 이거죠. 어떤 경우도. 네. 그리고 또 우리가 뭐 동반 자살이라는 그런 표현도 쓰잖아요. 네. 근데 저희는 이제 그런 표현 자체에 반대합니다. 그건 동반 자살이 아니고 아이를 살해하고 자기가 자살하는 거지. 아이들이 살 권리가 따로 있는 건데 부모와 달리. 네. 그런 것이 무시되는 용어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용어 자체에 반대하고요. 우리 아시아나 이런 문화권은 아무래도 서양식으로 사회가 직접 가정 일에 개입하는 그런 게 조금 저항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우리 문화에 맞으면서도 그런 우리 사회가 우리 국가 전체로 아이들을 미래 세대를 키워내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도 많은 고심을 합니다. 네. 지금 5090 청취자님께서 그 트와이스 미나가 세이브 더 칠드런에 참여한 사진을 SNS에 올려서 많은 팬들이 모자 만들기에 동참했던 미담이 생각납니다. 이렇게 또 보내주셨고 또 SF로 재성환님은 구포다리 밑에서 주워왔다고 엄마가 혼났을 때마다 거기 가서 진짜 엄마 찾으라고 이런 얘기 했었는데 이런 것도 100가지말 상처에 해당하겠죠? 이런 문자도 주셨거든요. 요것도 해당되겠죠? 네.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청계천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고. 네. 아마 이런 얘기를 다들 한 번쯤은 해보시고 또 들어보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사장님 신청곡 있으시다고요? 네. 제가 그 Stand By Me라는 곡을 신청했는데요. 네. 그 곡은 굉장히 오래된 곡이고 저도 좋아하지만 특히 한 10여 년 전에 Playing for Change라는 그 거리 음악인들, 거리에서 음악 하시는 그 구걸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네. 그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곡을 유튜브에 올려서 세계적인 그 히트가 됐거든요. 네. 그래서 더 좋아하게 됐습니다. 네. 요 노래는 잠시 후에 전해드리고요. 오늘 이사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